네, 안녕하세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랩2에 관한 힌트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라는 부분은 생소하신 분들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알고 나면은 조금 친숙하겠지만 그 전까지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미지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에는 H, 즉 카메라의 하이트죠. 그다음 width, 카메라의 너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채널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채널이 아마 width랑 height는 되게 좀 익숙한 개념일 거고, 이 채널이란 개념이 조금 생소한 개념일 텐데, 이 채널이란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이 채널이 3이면은 RGB고, 즉 우리가 보는 어떤 색깔 데이터고, 이 채널이 1이면은 이 그레이스케일, 즉 흑백 사진,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흑백 이미지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의 쉐입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항상 얘는 H, W, C의 쉐입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학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게 아마 720p, 480, 그 다음에 3, 이 정도 사이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의 이미지겠죠. 720, 480, 그 다음에 칼라 이미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720 곱하기 480 곱하기 3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0부터 255까지의 정수값을 이만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조금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HWC만큼의 이 개수만큼의 0부터 255까지 값을 가지는데, 그러면 궁금하죠. 또 이제 0부터 255가 과연 뭐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로 스케일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6이라는 숫자가 되게 공학에서는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2의 8승이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25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빨간색이면, 그냥 어떤 색깔이 완전히 빨간색이면 256이고 그 빨간색 성분이 하나도 없으면 0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어떤 물감을 섞으면 어떤 새로운 색이 되는 걸 봤잖아요. 실제로 물감의 색과는 조금 다르지만 빛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빛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빛도 결과적으로 색깔의 섞음으로써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색을 50%만큼 썼고 파란색 색을 30%만큼 썼고 하면은 보라색 색이 나타나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이미지는 모두 각각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픽셀은 각각의 3개의 밸류를 가집니다. 3개의 밸류를 가지는데 각각 성분이 RGB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0부터 255 값 중에 어떤 값을 갖죠. 100만큼 가졌다는 거는 100, 예를 들어서 100, 150, 250 이렇게 가지면은 R을 100만큼 썼고 G를 150만큼 썼고 B를 250만큼 섞은 그 색이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좀 관심 있으신 분은 RGB to color converter 이런 거를 구글에 쳐보시면은 색깔을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RGB 값 넣어가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 픽셀마다
3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 픽셀이 몇 개 있죠? h 곱하기 w만큼 있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h 곱하기 w 곱하기 c만큼의 개수를 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랩업을 하자면 이미지는 어떤 픽셀의 집합이다. 근데 그 각각의 픽셀은 채널의 수만큼의 어떠한 밸류를 가지고 있다.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컬러 이미지고 1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레이스케일, 즉 흑백 이미지고 4개를 가지고 있으면 RGBD라고 해서 뎁스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 나중에 뎁스 카메라 쪽에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 랩2에서 사용할 거는 그냥 단순한 이미지고 얘는 채널이 3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 이제 간추려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아까 어땠죠? 차선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주변 노이즈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차선의 정보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RGB 값이 있다는 거는 이 색 공간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색도 RGB로도 표현할 수 있고 HSB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해요. 뭐 CIE, LAB라는 표준도 있고 어떤 그냥 과학자들이 정한 표준이에요, 표준.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RGB 값으로 표준적으로 받고 있다면 얘를 HSB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HSB 중에서 이 H는 휴, 즉 색 계열을 정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즉 RGB 값은 사실 어떤 뭐 3가지 값을 주면 색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어떤 뚜렷한 프로퍼티가, 뚜렷한 성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SB를 통해서 이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HSB를 표현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이런 원뿔로 표현을 하는데, 다 교육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됐다 그럼 넘어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동영상의 장점이라 그런 거니까요. 이 빨간색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휴라는 값으로 변환을 해서 이 부분에 있는 거를 뽑아내면 이게 곧 파란색 차선이 되겠죠. 이 과정을 우리는 필터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파란색 색을 필터하면은 이 나머지 색깔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이즈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파란색 영역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관심 영역이라고 해서 ROI, 즉 Region of Interest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차선을 디텍한다는 거는, 차선을 탐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튀는 색깔을 잡겠다는 거예요. 거무 접접한 이 시멘트 속에서 파란색 차선이 굉장히 튈 거 아니에요. 그 튀는 색깔에 테두리를 따겠다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따고 그 테두리를 딴 거, 이 Region of Interest, 즉 ROI의 색깔의 휴값을 분석해 봤더니 파란색에 가깝네, 파란색 차선이다. 자, 다시 한번 가자면 2가지 스텝이에요. 이 거무 접접한 어떤 시멘트 색깔 중에서 튀는 색깔을 찾겠다. 그게 차선 검출이고, 그 차선 ROI의 어떠한 색깔 분석을 해봤더니 파란색이 맞네, 휴값 분석해봤더니 그런 파란색 차선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 우리가 구현을 해놨고 아마 함수로서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코드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제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란색 차선을 이제 인식을 했다. 그럼 이걸 따라가게 또 제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랩2라는 거는 2스텝이에요. 2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차선을 인식하고 이 색깔을 판단한다. 두 번째, 차선을 따라가도록 제어한다. 이 제어 방법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뱅뱅 컨트롤이라는 걸 쓸 거예요. 이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글링 해가면서
구글링이라 이제 구글을 찾아보는 건데 구글에 좀 찾아가면서 어떤 제어 방법을 쓰면은 이 조금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걸 정리해 보자면 이 색깔을 어떻게 뽑아낼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어를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중점적으로 이 랩 세션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 랩 세션을 완벽하게 이해했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좀 힌트를 어떻게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랩2 좀 굉장히 재밌는 세션이 될 것 같고 이 랩2를 깨면 아마 굉장히 파워풀한 무기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랩2가 이제 자율주행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니까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이었습니다.